네, 저번 시간까지 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던 챕터 1 헬로 안드로이드가 끝이 났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2 안드로이드 베이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단원보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3개의 소단원으로 나눠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액티비티와 액티비티의 친구인 프래그먼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튼이나 텍스트를 보여주는 텍스트 뷰와 같은 여러가지 뷰, 그리고 이 뷰들을 어떻게 정렬할지 지정하게 되는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세 번째로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배우게 될 2-1 Activity and Fragment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볼까요? 일단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를 알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안드로이드의 4대 구성 요소인데요. 마치 공기, 물, 불, 흙 같은 4대 원소처럼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구성 요소를 아주 재밌고 빠르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액티비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액티비티가 뭔지 몰라도 구성 요소를 배우고 나면 먼저 아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4대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액티비티와 가장 많이 쓰이는 프래그먼트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4대 기본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콘텐트 프로바이더인데요. 앱을 사용할 때마다, 앱을 만들 때마다 이 모든 4가지 구성 요소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앱의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해서 요소를 조합해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안드로이드 4대 구성 요소라고 이름이 붙여진 만큼 뭔가 독립적이고 필수적인, 그러니까 서로 겹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각각 무엇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액티비티입니다. 자, 액티비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에게 액티비티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타벅스 앱이 있는데요. 스타벅스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가장 맨 처음 메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 추천 메뉴라든지 아니면 공지사항들이 이렇게 위에 보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죠. 사람들이 클릭을 할 수도 있고 글을 읽을 수도 있으니까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죠. 다른 페이지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문할 수 있는 액티비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다른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지금 2개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주문 화면, 메뉴 화면, 그리고 메인 화면 등등 이렇게 화면이 다르면 이것은 각각의 액티비티를 의미하는구나. 3개의 화면, 3개의 액티비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서비스는 어떤 일을 할까요? 서비스는 바로 백그라운드 조작을 수행합니다. 제가 듣는 음악 앱 중에 플로라는 음악 앱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어떤 음악을 실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 앱을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닫더라도 계속 제 이어폰에서는 음악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서비스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음악이 실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서비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이해가 가셨죠? 뭐 예를 들면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했을 때 계속 그 앱에 머물러 있기는 어렵죠.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는 계속 받으면서도 다른 앱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입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자, 브로드캐스트, 이거 방송이죠. 어디로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방송 같은 거를 이제 브로드캐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리시버죠. 그거를 이제 받는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앱의 밖에서 일어난 이벤트들을 앱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이것을 앱이 감지해서 굉장히 큰 데이터가 있는 애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앱 밖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는 뭐죠? 바로 와이파이가 연결됐다는 겁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된다거나 아니면 충전선이 연결되었을 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앱 안에 있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입니다. 앱 안에 있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이를 감지하고 어떤 특정한 앱의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라든지 아니면 뭐 배터리가 5%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어떤 동작을 멈춘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입니다. 자, 다음은
컨텐트 프로바이더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이름을 살펴보면 컨텐트, 즉 어떤 정보, 컨텐츠들을 프로바이더, 즉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관리하고 다른 앱이 이 앱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카카오톡을 깔 때 전화번호부에 있는 연락처들을 다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전화번호부 앱에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카카오톡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죠. 그런 애들은 컨텐트 리졸버라고 합니다. 자, 이 역할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것 없이 데이터를 그냥 날 것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앱과 앱 간에는 어떤 특정한 규격을 맞춰서 데이터를 통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쪽은 프로바이더, 받는 쪽은 리졸버라는 사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개 구성 요소를 한 앱에 모두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앱은 뭐 백그라운드 작업이 필요해서 서비스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앱은 앱 밖에서 일어난 이벤트를 감지해야 하므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등등 그 앱의 용도에 맞게 이 4대 구성 요소를 적절하게 조합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앱들은 유저가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즉 카카오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앱이나 쿠팡 앱이나 등등 어떤 앱을 봐도 유저들이 최소한 뭘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액티비티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액티비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는 화면의 기본 구성 단위입니다. 액티비티는 여러분들이 만든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터치하고 뭐 예를 들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여러 상호작용을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액티비티가 뭔가 화면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 배워볼 것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앱을 뭐 아까 배운 헬로 월드 앱 같은 것을 만든다면 이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더 복잡한 앱은 만들면 만들수록 이 생명 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럼 생명 주기란 뭘까요? 생명이 주기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유아기, 청년기, 그리고 나이 든 노년기를 거치듯이 액티비티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죽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액티비티도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며 자동으로 나이를 들고 죽음에 가까워지지만 액티비티는 유저의 활동에 따라 새로운 상태들에 도입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들어가면 시스템에서 각각의 함수, 즉 콜백 함수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를 시작을 합니다. 뭐 앱을 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 바로 onCreate입니다. onCreate는 꼭 액티비티를 사용할 때 사용해주는 콜백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레이아웃을 설정해준다든지 이런 기본 설정들을 여기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onCreate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나서는 onStart 그리고 onResume 함수가 차례대로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onResume까지 가고 나면 이제 유저들이 액티비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액티비티의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뭐 글을 작성을 한다든지 자유롭게 액티비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실행 중인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유저들이 행복하게 앱을 사용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뭐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달력 앱을 사용을 해서 갑자기 달력 앱의 스케줄을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되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은 홈 버튼을 누르겠죠. 이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앱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즉 메모리에 계속 이 액티비티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멈춤, unpause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고 unstop 함수까지 실행이 되고 난 후에 이 앱은 멈춘 상태로 뒤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앱에서 뭐 답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모두 다 하고 난 뒤에 돌아오게 되면 onRestart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고 onStart 함수, onResume 함수까지 실행이 되고 나서
다시 액티비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은 언스탑을 해서 멈춘 상태에 있었지만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uncreate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unstart부터 시작을 해준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백그라운드에 있는 앱들이 너무 많아서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에 액티비티가 강제로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멈춘 상태에서 다시 앱으로 돌아왔을 때 uncreate 함수를 실행해서 다시 unstart, unresume 해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액티비티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계속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앱을 완전히 꺼버린다거나 아니면 열려있는 앱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직접 꺼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종료했을 경우에는 unstop 함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unpause, unstop, undestroy 함수까지 실행이 되고 난 후 액티비티가 완전히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액티비티가 어떤 주기를 가지고 어떤 콜백들을 차례로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안드로이드 4대 구성 요소를 배웠고요. 액티비티 알아보기 중에서 액티비티란 그리고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실습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